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가 농가를 이탈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의 허점과 대책을 알아봤습니다. 충남에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지 못한 보건지소가 올해 1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3곳이 더 늘어 농어촌 지역 의료 공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산군과 외식사업가 백종원 씨가 예산시장에 이어 삽교 전통시장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이달 말부터 운영될 곱창 특화거리에서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50여 팀이 시식회에 참석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를 일으키는 요인과 범죄자들의 특징을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구 감소와 인건비 상승의 영향으로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지자체들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해서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제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사 짓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농가를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 농가와 지자체의 고심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올해 몽골 지방정부와 계절근로자 협약을 체결한 당진시. 이에 따라 지난 3월과 4월 모두 69명의 몽골 국적 노동자가 입국했습니다. 이 중 30명은 공공형 근로자로 대우지면에 배치돼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4월과 5월에 각각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이탈했습니다. 한 근로자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이탈한 뒤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1명은 공장으로 도주했습니다. 이 2명 모두 현재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절 근로자의 이탈 문제는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 지난해 강원도 농가에 배치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3명 중 1명꼴로 농가를 떠났습니다. 이들이 이탈한 이유는 돈을 더 벌기 위해 다른 지역의 공장 등에 취직하기 위해서입니다. 농가에서 일할 경우 기본급이 200만 원 정도지만 공장에서는 기본급으로 최소 25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습니다. 또 농장에서는 발급받은 비자로 최대 8개월까지만 일할 수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불법 체류로 일을 하기 때문에 경찰에 잡히기 전까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농민들과 계절 근로자들은 이탈한 근로자가 잡히는 경우가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불법 체류 중 적발돼 추방되더라도 벌금 50만 원만 내면 문제가 없어 이탈을 강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농민들은 계속되는 계절 근로자 이탈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돼 운영이 중단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성실하게 근로기간을 마친 노동자에게 재입국 기회를 제공하고 현지 근로자 선발 과정에 참여하는 등 이탈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인권 침해 보호를 위해 언어소통 도우미를 배치할 예정이며 또한 전담 인력 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다각적인 부단 이탈 방지에 힘써 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불법 체류자 고용 시 처벌 등 법적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에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지 못한 보건지소가 지난해 13곳에서 올해는 16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한일 충남도 의원은 13일 도정 질문에서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충남지사는 의대 정원 증원과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처우 개선 등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선해 의료 공백 해소에 나서겠다고 답했습니다. 예산군과 더본코리아가 예산시장에 이어 예산 삽교시장 살리기에 나섭니다. 13일 예산군 삽교시장 곱창 특화거리에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유튜브 크리에이터 50여 팀이 참석해 시식회가 진행됐는데요. 이 특화거리에는 점포 6곳이 들어섰으며 더본코리아에서 제공한 레시피를 활용해 만든 훈연 곱창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해당 점포들은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 최근 발생한 이 3건의 사건, 묻지마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다가가더니 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합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잃은 여성을 어디론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천인 공노할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공식적인 제재라든지 형사사법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 또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공감이 굉장히 좀 부족했던. 자신과 같은 또래인 2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이 정유정 사건.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잔혹 범죄. 이 사건 역시 일부 묻지마 범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외 앱을 통해 전혀 모르는 피해 여성의 집을 찾아갔는데 자신보다 약한 대상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묻지마 범죄들을 보면 불특정 다수라고 하지만 그 범죄자 본인보다 약한 사람을 선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도 부모와 함께 생활하지 않는 여대생, 그리고 본인이 혼자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 그런 걸 사전에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이 부산 시내 한밤중 주택가 골목에서 발생한 화재입니다. 한 남성이 신변을 비관해 주택가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건데 경찰의 신속한 대응이 없었다면 주택가 전체로 번져 큰 피해를 낼 뻔했습니다. 강화 범죄가 대표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범죄라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살인이 아니더라도 그런 심리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스트레스나 본인 스스로 뭔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갈등 상황을 혼자 계속 고립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그게 이제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불리는 사이코패스, 이 공감 능력이 없는 것이 특징이죠. 이 세 사건의 범죄자들이 가진 공통점, 바로 공감 능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또래를 잔인하게 살인한 정유정은 사이코패스 성향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이코패스라든지 소시오패스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기질, 특질과 일부 일치하거나 점수가 높게 나올 수는 있지만 꼭 그게 범죄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그 어떤 심리적인 요인, 여러 가지 촉발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범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일부 전문가들은 묻지마 범죄 요인으로 SNS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지목하기도 합니다. SNS를 통해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다가 생기는 상대적 박탈감, 나는 행복하지 않고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저 사람들은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와 결합돼서 이 범죄로 이어진다는 분석입니다. 스마트폰에 갇힌 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이 고립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이 무고한 시민들이 묻지마 범죄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안군이 건강한 먹거리 시스템 확립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에 나섰습니다. 네, 태안군 농정과 김홍석 주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태안군 농정과 김홍석 주무관입니다. 예, 태안군이 지난 9일에 올해 첫 먹거리 위원회 회의를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먹거리위원은 관내 기관, 단체 관계자 및 군민 등 총 3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속 가능한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생산분과,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보장분과, 공공형 먹거리 추진 체계 확립을 위한 공공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활동 중입니다. 지난 9일에는 2023년 제1차 먹거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태안군 먹거리 계획의 주요 실행 과제인 민관 거버넌스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네, 그러면 태안군 먹거리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태안군 먹거리 계획은 관내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군민에 제공하여 지역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강한 먹거리 보장, 지속 가능한 공급 체계 구축, 공공형 먹거리 추진 체계 확립, 농촌 친환력 플러스 사업 진행, 민관 거버넌스 협력 체계 구축 등입니다.
네, 올해 태안군 먹거리위원회 활동 계획도 궁금합니다. 태안군은 올해 정기적으로 먹거리위원회를 열어 민간 거버넌스 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먹거리 전체 회의 및 분과별 회의, 먹거리 관련 교육, 선진지 견학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농산물 안정성 검사와 재단 법인 설립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태안군 농정과 김웅석 주무관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당진 송화급 이주단지와 서울 남부터미널을 잇는 시외버스 노선 운행이 오는 15일부터 재개됩니다. 버스는 상하행 각각 하루 2차례 운행되며 서울행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만 예매와 발권이 가능합니다. 해당 노선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20년 5월부터 버스 운행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태안군이 충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도입합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모바일 앱을 통해 발급받는 명예주민증으로 발급 시 해당 지역의 관광지 입장권과 숙박비 할인 등이 적용됩니다. 태안에서는 천리포 수목원 입장료 할인과 매화둔벙마을 체험비 할인 등 20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남도가 멸종위기 곤충인 두점박이 사슴벌레 대량 인공증식에 성공했습니다. 도 농업기술원 산업곤충연구소는 지난해 인공증식에 성공한 데 이어서 오랜 세부 사육 연구로 3세대 성충 250개 채를 확보했는데요. 연구소는 두점박이 사슴벌레의 희소성이 큰 만큼 애완용이나 학습용으로 보급해 곤충 사육 농가의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